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짜 재테크 방송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손문선입니다. 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4,700만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분양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자, 이렇게 치솟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추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늘고 강제 경매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6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분양가 역시 3.3제곱미터당 2,9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지 오늘은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시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동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양가만 따로 지금 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평당 4,700만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변화하는 양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23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제곱당 얼마만큼의 분양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9월 달과 10월 달까지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구간은 지금 한 달 사이에도 이 정도 구간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리 제곱당 평균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미 60제곱미터 이하는 4,500만 원 돈에 근접하고 있고요. 지금 102mm 초과, 그러니까 대형이죠. 대형 평형 같은 경우도 6천만 원이 넘고 있고 우리가 국민평형에서 40평대, 사실 수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평형대죠. 그런 평형대도 이미 6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분양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더 유지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을 빨리 하셔야 과연 내가 분양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원인을 찾아보자면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원가 상승이에요. 네. 그럼 이 원가 상승, 부동산에 있어서 원가 상승이라는 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땅 가격이고 하나는 건축비 상승 가격인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건축비 상승이라는 거죠. 이 건축비 상승에서도 건축비 상승을 세분해서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되는 게 원자재 값이겠죠. 원자재 값에다가 최근에는 인건비라는 변수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나 철근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인건비도 최근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이 지금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두 가지 구조를 딱 봤을 때 결국 원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원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 자, 분양은 일찍 받을수록,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만약에 내가 분양 조건이 해당이 안 돼서 분양을 받지 못한다라면 기존의 주택을 빨리라도 갖고 있어야 오늘 가지고 있는 가격이 결국은 가장 싼 가격으로 내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명심하신 다음에 얼른
시장 참여자로서 빨리 발을 디디시는 게 조금 유리한 구조다라는 것을 이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크존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방송 사연 신청에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으로 도움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정 참고해 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홍정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아파트 값이 5개월 만에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일단은 상승세를 이끌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이제 원래도 좀 안 좋았지만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 동향을 일단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방은 그동안 오른 부분이 적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서울 중심의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보시면 8월에 최고점인 0.32%까지 상승폭이 올랐다가 계속 4주 연속적으로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 상승폭이 둔화된 부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 규제 강화,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우리 2단계 시행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이 상승이 주춤하다 보니 오히려 지방은 그 하락폭이 더 키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양상 모습이 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원인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DSR도 이제 2단계로 들어가서 있고 대출 규제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돈줄이 묶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계획을 좀 미루던가 이렇게 될 텐데 부동산 거래가 이제 좀 크게 위축이 됐죠. 맞습니다. 모든 지금 시중은행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인 신규 대출들을 거의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미 실행된 대출도 상환을 지금 하라고 하는 이런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보게 되면 다음 달 우리 2일부터는 디딤돌 대출도 지금 제한이 지금 생기거든요. 대출 한도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한 5억, 6억, 7억대 되는 이런 아파트의 거래도 직접적으로 거래가 좀 묶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거는 거래량 급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났던 서울 또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거래량이 9월 이후로 절반 이하로 훅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의 거래량은 사실 아파트의 상승 기조는 우린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세, 월세, 임대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다음에 보조 지표로 경매 낙찰률까지를 보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체되는 이런 모습이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매매 거래량 차트로도 만나보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줄고 상승세가 꺾이는 와중에도 지금 강남권은
거래량이 뭐 줄긴 줄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할 바가 없고요. 또 강남권은 신고가 행진도 이어가면서 양극화는 점점 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만나보신 이제 분양가 소식도 분양가는 또 계속 오르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편중되는 게 이게 좀 걱정은 되는데 앞으로도 네.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네, 좀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지역 편중이 굉장히 심하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탈동조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도 선호지, 핵심지, 상급지 중심으로는 계속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데 그 외 지역과 이 핵심 선호지와는 아예 따로 노는 이런 탈동조화 현상, 특히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 중심의 매매 가격들을 좀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2억 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방하고는 상당히 편차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거래가 좀 주춤한 양상이지만 강남, 한강변 등의 수요 쏠림은 오히려 그 부분이 더욱더 짙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특징이 사실 이런 강남 한강변의 이런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요, 이 대출 규제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이런 부분들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추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의 이런 시장이 편중되면서 나름 또 신고가가 이어지는 이런 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분양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불입니다. 3분기 초기 분양률이 50%대로 좀 뚝 떨어지면서 미분양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우리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초기 분양률은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실제 계약된 건수가 얼마나 본계약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실제 계약이 체결된 그 숫자의 비율을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초기 분양률이 최근 50%대로 확 추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초에 조금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 또 조금씩 초기 분양률이 올랐다가 최대 86%까지 서울 수도권이 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서울 수도권마저도 지금 초기 분양률이 50%대로 지금 추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분양률이 더 낮아졌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예. 대구 또 우리 광주 이런 경우에는 10% 중반 정도로 이 미분양의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나 대출 규제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당분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기조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미분양 시장을 조금 타파를 하려면 좀 정부의 좀 유연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얼어붙은 주택시장 현황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홍정기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